생활형 양아치가 되게 저는 키워드가 기억에 남는데. 그래, 저번 주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그 말 듣고 빵 터졌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거만 특별히 막 뭐가 눈에 띄는 건 없지만은 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2, 3개월 있다가 그렇죠. 제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공약이 들어있는 게 전세 사기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더 하는 거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말 자체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공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 확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 공실이 한 5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LH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5만 채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비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작다.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 너무 외곽이다. 그게 한 20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가 작고 이제 너무 외곽에 지어졌다. 요게 이제 제일 큰 불만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다는 거는 이게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두 집을 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12평 4인 가족 충분히 살겠다고. 혼자 살기도 사실 불편해요. 근데 어쨌든 12평을 합치면 24평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두 가족 사시기에 한 가족 사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LH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임대주택 중에 공실만 해도 5만 채 정도 됩니다. 그리고 SH라고 해서 서울도시공사에서 이건 나쁜 데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있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 7천 채 정도 공실이에요. 그리고 지방마다 도시공사들이 꽤 있거든요. 부산도 부산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치면 제가 추정해 보건데 임대주택 공실이 한 10만 채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분양 아파트가 6만 7천 채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되게 의외다. 공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걸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공임대를 지어야지.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게 공실이라 가지고 지금 임차인을 찾기도 힘든 게 10만 채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좀 속인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게 뭐 6개월간 공실인 건가? 1년간 공실, 1년간 공실인 것을 잡든지 뭐 이렇게 통계상의 오류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맞고 저는 이제 임대주택을 안 짓고 주택 바우처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임대주택은 어쨌든 지으면 그 임대주택에 산다는 게 표시가 나고 그다음 거주 이전의 자유가 나는 임대주택이 있는 데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드렸던 서울 외곽. 예, 그건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도심에서도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국가에서 주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면 짓지도 안 하고 관리도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외국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또 지을 것 같아요. 외곽으로 보내려고. 네,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만 쳐다보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기본주택이거든요. 네. 예, 그걸 짓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임대 비율을 지금 한 7, 8% 정도 되는데 이걸 10%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공공임대 비율이 낮는 건 맞는데 근데 외국에는 이미 그게 8, 90년도에 이미 그 10% 가까이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안 짓습니다. 그래서 안 지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그런 혜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자치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그죠 세종 뭐 이런 데들인데요. 그거하고 5극이라는 거는 뭐 부산 중심으로 해서 대구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광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메가시티 같은 거를 만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네. 권역별 광역 급행철도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도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그죠, 광주 이런 데들은 좀 관심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면 네. 뭐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에 무슨 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혜택으로는 세제 혜택이나 그죠 그런 대출에 대한 혜택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쌓이면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3극의 핵심 도시들이 있거든요. 메가시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 자체가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완화 뭐 이런 베이스로 가는 건가요? 근데 본인 이야기로는 수도권 안 건드리겠다. 그냥 공급만 하겠다. 그다음에 지방은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본인 스탠스였는데, 근데 1, 2년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죠? 1년 동안 계속 참으면 본인도 이제 화딱지 날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이 참여한 저번 주에 이제 회의 때 제가 임장 프로그램 했다고 그랬잖아요. 용산에. 네. 그때 기자분이 오셨어요. 2대1에 계시는 우리 기자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쫙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정치권에서. 물어보니까 그 회의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처음 부르는 것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야 그건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 이야기 그냥 지키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뭐 관심 없다. 난 주식이다 오로지 네, 부동산 알바노 네, 공급을 확대하고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에 가는 돈을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공약으로 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뭐 이런 어떤 대책이 나온다 이런 건 잘 아직도 제가 전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철도 지하화도 공약 사항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혜택을 받는 데가 어딜까? 철도는 어떤 철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통 뭐 용산에 갔었는데요. 용산에도 보면 이천동 쪽에 이렇게 철도가 쭉 흐릅니다. 경의중앙선 이렇게 쭉 흘러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곧 할 건데 이천 르웰이라고 현대맨션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천동은 앞쪽은 이제 대부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용적률이 낮아요. 저층이었고요. 그 뒤쪽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예, 300% 훌쩍 넘거든요. 근데 왜 앞에는 용적률이 낮아요? 그래서 앞에가 5층으로 하고 뒤에도 강을 봐야 되잖아요. 예, 앞쪽은 대부분 지금 한강맨션 같은 경우도 5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앞쪽은 낮고 뒤를 높였죠. 낮은 쪽보다는 이제 뒤쪽에 있는 데들이 좀 평수도 크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쪽을 대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뒤쪽에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강촌 아파트 이런 걸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하여튼 거의 용적률이 400%씩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천레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다시 뭐 이렇게 공사비 문제 롯데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걸 덮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선호지역 중에 그렇게 철도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은 유의 깊게 보시면 이런 지역들이 덮이면서 그죠? 혜택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이천동은 이렇게 가보시면 뭔가 항아리 상권 비슷해요. 철도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철도 지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용산역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좀 뚫린 상권의 느낌이 나니까. 연남 공덕 뭐 이런 느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경의선 숲길이라고 그죠. 마포에도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런 숲길 공원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덮이면. 그게 공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는 게 저 국제업무지구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서부 이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은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막으면서 지하화해서 공원으로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국제업무지구가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이제 덮일 수 있는 데는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 주택연금 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12억 공시가 네.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택연금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한 번 이제 딱 픽스 하면 더 이상 안 올려주거든요. 물론 떨어져도 이제 계속 주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럼 못 맡겨요. 그렇죠. 10년 후에 2배가 돼 있을 건데 당연히 그걸 누가 그렇게 맡기겠어요. 그죠? 안 해주면. 연동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연동시켜주는 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연금이나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에서도 내집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이 정말 매력적인 게
하나은행에서도 나온 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여기에 계시다가 나중에 나이 드시면 실버타운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실버타운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도 받고 월세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거주를 안 해도 실거주 안 하도. 근데 실거주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때, 실버타운은 이제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양료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그 두 가지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도 가능한데 전세는 좀 복잡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금액이 높잖아요. 그럼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뭐 어차피 1억에 얼마니까 전혀 이제 집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한 20억 하는데 1억에 뭐 200, 400, 300 받는 게 큰 의미가 뭐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제 그런 임차 같은 경우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때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연금으로 내가 2, 300 받고 월세로 또 2, 3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 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돈은 많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이게 너무 소규모라 가지고 돈은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 보는데 클래식 500인가 저 건대 앞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인당 한 500 들어가요. 내가 가서 밥도 먹고 뭐 캐터링 서비스도 받고 뭐 청소도 시키고 그죠, 다른 일도 시키고 뭐 다 시키면 인당 한 500 들어가요. 그 보증금이 10억에 부부가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보증금이 더 빡센데요? 10억? 보증금이 10억이에요. 10억을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건 또 유료 양료시설이고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10억이에요. 예, 보증금 10억에 한 1,000만 원 들어가요. 최근에 그 마곡에 아직 그 오픈을 안 했는데요. 내년 정도에 아마 오픈하겠죠. 그 실버타운이 하나 있거든요. 르웨스트라고. 그것도 비슷해요. 10억에 그건 한 2, 300은 개인이 내는데요. 부부 들어가면 한 5, 600 내죠. 만만치 않아요, 금액이. 월세 받아가지고 그냥 다 내야 돼, 실버타운. 대신에 이제 뭐 좀 불편하신 분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가서 이제 불편해지더라도 잘 안 내쫓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